자, 영상 먼저 넣어주고요. 정신없다. 자, 해가지고 우리는 이게 말항이 있고 초항이 있고 중간에 있는 거를 일반항이라 부르고 있구나. 그리고 한번 해보니까 약간 규칙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네 라고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선 수열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해본 거고요. 자, 그러면 좋아. 이제 우리가 진짜로 할 이야기를 하러 갑시다. 등차 수열에 대해 가지고 이제 한번 배워볼 건데, 첫 번째 정의가 뭐냐면요. 이제 초항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이렇게 써야지. 초항부터 일정한 수를 뭐 했겠습니까? 더해서 나열합니다. 더해서 만든 수열이다. 나열한 수열이라고 써도 되고요. 만든 수열이다 라고 우리가 표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한테 이제 수열의 등차 수열의 정의가 시작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 항을 A1이라고 했고, 두 번째 항을 A2라고 하고요. 세 번째 항을 A3이라고 한 다음에 n번째 항을 AN이라 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우리가 A2라는 친구는 자, 여기 있는 정의대로 갈 거거든요. 첫 번째 항에다가 뭔가 일정한 수를 우리는 D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일정한 여기에 비한 두 번째 항에다 일정한 수를 더한 건데, 결국은 그 친구는 A2라는 게 A1 플러스 D였으니까 첫 번째 항에다가 두 번의 공차를 더했구나. 이렇게 공차란 말 아닌데 아직 D를 더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괜찮아? 네. 기억하자. 그러면 A상은 중간에 있는 과정은 별로 필요 없을 거고, 마지막 과정으로 생각해보면 A1에다가 3D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그럼 거기에서 쭉 가서 n번째 항이 되니까 이 중간 과정은 필요 없고요. A1 플러스 n-1D라고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표기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이 더하기 D, 즉 넘어갈 때 더하기 D를 한다는 이 D를 우리는 뭐라 부를 거냐면, D는 공차, 공통된 차이라고 해서 공차라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공차라고 맛이 있죠? 공차? 네. 왜 공차 있나? 내 근처에 있어요? 있어? 한번 가야겠다. 이거 보니까 또 갑자기 먹고 싶어지네. 자, 넘어갈 때 플러스 D라는 게 얘들이 빼면 뭐 할까? T지. 얘들이 빼도 D겠지. 얘들이 A4가 있다고 하면은 얘들이 빼도 D겠지. 즉 차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등차라고 부르고 있었던 거야. 등차 수열에서도. 자, 등차라는 이유가 이 등차가 차이가 일정했구나, 같구나, 차이가 일정하구나. 그럼 이 차이를 뭐라 부른다? 공차라고 부르자까지 온 거라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괜찮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차 수열을 정의하는데 필요한 게 뭘까? 정의에 필요한 요소는요, 첫 번째가 초항이에요. A1이라 불리는 그 친구. 그 두 번째가 방금 봤던 공차입니다. D라고 불리는 그 친구. 이거 두 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등차 수열을 언제든지 편안하게 모두 다 표현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드디어 여기까지 왔는데, 자, 아까 우리가 봤던 이 공차를 좀 더 연결하자. 공차의 특성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거든. 사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접항의 특성, 관계. 인접항, 서로 이웃하고 있는 두 개의 항이 있다고 하자. AN하고 AN 더하기 1, 즉 n번째 항하고 n 더하기 한 번째 항, 옆에 있는 항이라는 뜻이야. 여기가 n번째였으면 그 옆에 있는 게 A의 n 더하기 1일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항인데 이 둘을 우리가 반대로 써야 되는데, 더하기라고 n이라고 순서만 바꿀게. 여기서 빼기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아까 말한 것처럼 D가 됩니다. 공차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등차 수열의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오네?
일반항 표현이라고 하긴 하고 등차 수열이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표현이 두 가지가 지금 나온 거야. 어떻게 나왔냐면요. 첫 번째가 AN이 A1 플러스 N-1D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 나온 거고요. 두 번째가 지금 방금 봤던 거 AN 더하기 1 마이너스 AN이 D다 라는 이 두 가지 표현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제 두 가지 다 우리한테는 이거 등차 수열이라는 이야기인데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잖아. 자, 이렇게 정리가 됐을 때 우리가 조금 뒤에 어차피 배울 내용이라서 얘기하면 이거는 일반항의 표현이에요. 일반항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두 번째는 뭐라고 부르시면 점화식이라고 부릅니다. 점화식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용어가 조금씩 다른 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선생님 둘 다 등차수라 느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용어적인 부분도 정확하게 알고 가야지 커뮤니케이션 할 때 편할 거예요. 자, 이거를 그러면 무슨 느낌이냐 이렇게 보시면 일반화 표현이라는 거 보시면 AN이 하나 발생한 다음에 옆에 식으로 표현해요. n에 대한 식. 그 D하고 A1하고 D를 가지고 곱하기 된 식으로 표현돼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 항 간의 관계를 나타내요. n번째 항과 n 더하기 한 번째 항의 관계가 이렇다라고 표현하잖아. 이거를 우린 점화식이라고 부른다 라고 보시면 돼. 알겠죠? 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보고 그럼 여기에서 넘어가면 잘릴 거니까 네, 한번 필기 정리하시고요. 여기 지울게요. 필기 있잖아요? 시간 좀 주는 게 낫겠지? 시간 내줄이니까 조금 기다릴게요. 자, 그러면 좀 괜찮은 것 같아? 네. 코? 아닌데? 코 피는 거. 네. 잠 못 자서. 11시 잔다며. 네. 근데 왜 잠을 못 자? 몇 시? 11시 자고 새벽 4시쯤 일어나는 거야? 혹시? 6시. 6시, 7시, 5시, 5시? 그러면 5시부터 8시까지는 뭐해? 막 약간 그냥 비몽사몽 내도는데. 아니, 잠이 안 와요, 근데. 이거 어디부터 가르쳐줘야 될까? 시간이 덜 나면 뭐 이제 아니 그게 저는 아니라 항상 그러는데 아침 시간에 공부를 해라. 아마 엄마의 모토는 그거였을 거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응. 공부를 해라. 네. 근데 일어나가지고 저거 있는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은 차라리 새벽 1시까지 공부하고 자. 네. 그리고 8시에 일어나. 이제 10시에서 2시. 그러니까 학교 가는 길에 비몽사몽해서 가도 되잖아. 네? 학교 가는 길에 좀 이러면서 가도 되잖아. 그럼 잠 깰 거야. 네. 근데 요즘에 근데 8시까지 자요. 이거 한 번만. 응. 이거 아 한 8시까지 잔다고? 네. 이거 한 번 너무 일찍 먹네요. 좋겠다. 8시까지 자고. 좋겠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등차 중앙이라는 거 한번 배워볼 건데 항이라고 하는데 중간에 있는 항이라는 거고 등차 수열에 대해서 중간에 있는 항 무슨 소리냐? 내가 가지고 있는 항이 A, B, C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세 가지가 등차 수열이었다고 할게요. 자, A, B, C가 등차 수열인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얘는 B가 맞는데 넘어갈 때 공차만큼이 더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가자면 공차만큼 빼지겠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자세히 보니까
다 더해가지고 이거 두 개 더하면 2b잖아요. 요거 두 개를 더한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따라서 이 b라는 친구가 a 더하기 c에다가 나누기 2를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맞지? 즉 더해가지고 나누기 2 했더니만 b가 되더라 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b라는 친구가 등차수열의 중간항인데 세 개에 대해서 중간항인데 이 중간항이라는 친구의 성질은 옆에 있는 인접한 두 개의 항의 합을 나누기 2한 거. 즉 방금 지훈이가 말한 평균이라는 뜻이랑 연관이 돼 있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문항에서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뒤에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근데 이거를 내가 알아볼 수 있을까?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 자 일단은 한번 기본적으로 문제 몇 개를 풀어보면서 일단 등차수열의 느낌을 좀 잡아보자. 첫 번째 문제. 자 이제 세 가지 정도 개념을 배웠으니까 세 가지 중에 일단 기초적인 개념부터 만들어 볼게. A1이 6이고 B 있고 2이 수열의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표현해보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AN이니까 우리가 아까 어떻게 된다 했냐면 A1 플러스 N-1B로 생겼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럼 거기에다가 숫자 대입만 하면 돼요. 6 더하기 N-1 그리고 D가 2가 된 거라 2N 더하기 4라고 튀어나오겠구나 이렇게 됐죠. 저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등차수열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러면은 좀 다른 문제를 한번 만들어보자. 오케이. A4 플러스 A8이 24 이고 이건가? 17인가? 이거 뭐라고 썼는지 내가 못 알아보겠는데? 차라리 문제를 만드는 게 낫겠다. A1 더하기 A4가 A8이 24다 이거 하기다가 H 플러스 A 너무 숫자 커지면 별로니까 6. A 너무 작다 그건. A6이 한 60 정도로 보면 이상하지. 뭐라고 하는 게 좋지? 잠깐만요. 10을 써거든. 여기 또 10이니까 10이니까 30 맞나? 잠깐만 34 34일 때 AN을 구해보자. 여기서 한번 풀어볼게요. 그리고 자 이건 다 등차수열이에요. 지금은 등차수열 AN에 대해 절대값 A3이 절대값 A9와 같다라고 하고 보호하면 반대일 때 HB 마이너스 1가 되면 A100은 얼마일까요? 이쪽은 좀 지울게요.
A 100. A 7. 이렇게 먼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요것도 해봤네. 조금 덥네. 자, 그러면은 요거 하나 같이 보면서 오늘 요거 두 개 때문에 선생님이 할 얘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까지 좀 같이 보는 시간 먼저 가져보자. 자, A4 더하기 A8 저거를 우리가 아까 요소는 뭐라 했어? 우리가 지금 보는 요소는 항상 A1하고 D를 기준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문제 표현을 바꿔보면 A4가 A1에서 3칸 가는 거니까 3D가 될 거고, 그리고 A8은 A1에서 7D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지? 그 두 번째 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표현해보면 A1 플러스 6D 플러스 A1 플러스 9D 이것이 34구나. 식정리 좀 해야 되겠네. 자, 2A1 플러스 10D가 24가 나오고요, 2A1 플러스 15D가 34가 나오는 상황이었어.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럼 이 둘이를 빼게 되니까 5D가 10이라서 따라서 D는 2라는 값이 나왔을 거야. 그럼 D가 2가 나왔으니까 20이니까 넘어가면은 4가 될 거고, 따라서 A1도 2가 나오는 상황이었겠다, 그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A에는 어떻게 된다? A1 플러스 N-1 D다. 아, 그러면은 우리가 2N이구나 이렇게 표현해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거야.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도 잠깐 같이 한번 보면은, 자, 등차수열에 대해 가지고 예조리가 구호가 반대인데 하필이면은 H이 마이너스 5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한번 생각해 볼게. 우리 태범이라고 생각해 볼까? 태범이가 그래도 내가 제일 친하게 느끼나 보다. 태범아, 둘 중에 누가 무실까? 네? 둘이 구호가 다르대. H는 근데 7번째 항이 마이너스래. 그러면 얘가 무실까, 얘가 무실까? 저거 A다. A9? 응? A9? A9가 무실까? 모르죠? 정확하게 모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이제 우리 문제를 좀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보자. 근데 음수, 양수. 근데 아무래도 얘가 음수일 확률이 높긴 하겠네. 자,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 게 A1 플러스 2D 그리고 여기가 A1 플러스 9D가 되는 건데, 둘의 부호가 다르다 했으니까 문항에서는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둘의 부호가 다르다는 게 있으므로 한쪽에다가 마이너스 그냥 몰아줘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보면 나오게 되는 그런 문제야. 그럼 넘어가고 넘어가니까 2A1이 마이너스 11D구나. 일단은 이 정도만 써놓자 이거야. 자, 이렇게 썼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H에 대한 표현을 바꿔봐야 되는데, 자, A1 더하기 몇 D? 201. 201. H 7이야 7. N 아니야. 7이에요. 어. 아니 옆에 저 A 6D. 8기네. 지금 어디에서 좀 계산이 이렇게 어그러지게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쏘리.
자 8D가 되니까 아유 또 여기 10D였구나. 아 이러면 너무 편하게 쓸 수 있겠다. A1-5D.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 잘했어.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5D로 바뀌니까 얘가 D겠다 그지? 근데 마오 T는 마오예요. T는 마오예요. T는 마오예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마오라고. 그래. D 그래. 왜요? 아니야. 그래. A1은 얼마죠? 25겠다 그지? 네. 그러면 우리가 A100을 구해야 돼. 자 그래 여기까지 가보자. 25 더하기 몇 D? 99D. 99 곱하기 마이너스 5겠다 그지? 네. 그냥 495니까 마이너스 470 뭐 이렇게 나오는 문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제 여기에서 이 두 문제 이거 풀고 선생님 중간에 뭔가 느낌적인 얘기 좀 할 게 있어가지고 이제 가고 있는 건데 일단은 그냥 숙제 협상. 자 협상. 그러면 A7이 10이에요. A11이 4래. 자 그럼 이번에 똑같이 출발을 할 거야. A1 플러스 6D가 10이고 A1 플러스 몇 D? 10D가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또 우리가 여기 두 개 빼면은 4D 4D가 마이너스 6이니까 따라서 D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D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네. 그러면은 A1이 19가 되는 게 맞겠죠. 왜냐면은 네 이렇게 나오는 거 같습니까? 자 그럼 문항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 AN에 대한 표현인데 A1 플러스 M 마이너스 1 D란 말이야. 그리고 이 친구가 0보다 작아지게 되는 최초의 n이 얼마입니까? 이거 구해달라는 얘기지. 그러면은 계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선생님이 요거 계산 정리할 때 학생들한테 예전에 좀 얘기했던 게 요거거든? 2분의 3 n-1 차라리 이해한다면 이게 계산에 일부러 공차를 더럽게 주는 경우가 많아. 그래가지고 넘겨가지고 가는 게 편해가지고 넘기면 3분의 2로 나오니까 3분의 38 더하기 1이 넘어갈 거니까 41 n값은 3분의 41을 넘어갈 때부터예요 라고 되니까 최초의 n은 14다. 이렇게 유추를 좀 해야 되는 문항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럼 마지막 문제까지 그냥 하나 같이 할게요. 자 A1이 41이라고 줬기 때문에 A1 플러스 9D가 14라는 저 조건 자체를 가지고 보면 얘가 41이니까 넘어가면 27 되고 D가 마이너스 3 된단 말이야. 자, 요 문항 때문에 선생님 이제 아까 이제 할 얘기를 이제 할 건데, 자, 얘들아, A인이라는 거 보면요, A1 플러스 n-1D라고 계속 쓰고 있는데, 쓰면서 아까 지훈이가 얘기했었어. 선생님 좀 1차함수 같은데요? 라는 얘기를 했을 거야. 근데 얘는 진짜로 1차함수스럽게 생긴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n축하고 an축에다 올려볼 거예요. 얘가 y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얘가 x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죠? 기울기야. 자 그러면 내가 y절편이 44인데 우리는 44로부터 기울기 마이너스 3으로 떨어지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우리가 44로부터 기울기 마이너스 3으로 떨어진다 여기까지 알았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이거 다 써먹는 게 아니죠. 중간에 1일 때 2일 때 이런 점들만 사용하는 거지 직선스럽게 생겼지만은 점들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점의 좌표를 그냥 볼 거야. 근데 얘는 사용되지 않는 점일 거예요. 얘가 0인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3분의 44 이렇게 정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자 정리가 됐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절대값이 최소가 된다는 게 접혀 올라간 거 얘기하니까 결국은 최소값은 이 점에 가까운 정수가 둘 중에 누군지 물어본 거죠. 이거 알겠습니까? 얘가 접혀서 올라갔을 때 올라가는 변화가 동일하기 때문에 수가 높이가 낮으려면은 x가 짧아야 돼. 즉 이 점 기준으로 가까워야 돼.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 따라서 여기에서 3분의 44라는 숫자가 14.6 정도 된단 말이에요. 14.6 정도 되니까 맞나? 그러면 이제 43.8 정도 되니까 맞죠? 이 정도 되니까 여기에 있는 거는 14가 되고 여기가 15일 때 15가 더 가깝죠?
그래서 여기서는 n이 15다. 즉 그래프 가지고도 표현이 가능한 게 꽤 생길 거야 라는 얘기라고 보면 돼. 자 근데 쌤 아직 거기까지 가기에는 제가 어려운데요 라는 친구들이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가볼 거야. 그러면 AN이 마이너스 3n 플러스 44가 있으니까 얘가 0에 가까워지는 지점을 찾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은 방금 한 거랑 사실 말이 똑같아져. 여기에서 n이 14인 경우랑 n이 15인 경우를 각자 구하시면 돼. 그러니까 n이 14일 때 넣으면 40이니까 2 나올 거고 15일 때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와서 최소값은 여기구나. 절대값에 대한 얘기니까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죠. 자 해서 여기 그래프 자체를 우리가 그래프란다. 등차수열을 우리가 이해 나가는 과정에서는요 일반적으로 너희들이 방금 본 것처럼 직선 1차함수에 기반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꽤 많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시간이 괜찮니? 자 보자. 조금만 더 가면은 쉬는 시간 가질 거니까 좀만 힘내봐. 시간에 수능에서 스타디를 하면 되지? 네. 자, 요거 한번 정리해봤으면은 그 다음 예시분은 좀 더 보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질 거예요. 하나, 둘, 네 개만 더 보면 돼. 그러면은 그냥 여기까지 지워서 괜찮은 거 같지? 여기는? 네. 그냥 여기다가 문제를 써야 돼요. 자 여기다 또 그 다음 예시문항 4개 더 볼 거니까요. 네, 이렇게 반반 잘라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볼 거는 뭐야? 어디 갔어? 마이너스 6과 34에 어디 여기 50 여기 50 응? 30 마이너스 6과 30 사이에 50개의 숫자를 집어넣었어요. 이런 뜻이지. 그럼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우선.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 그 다음 거는 다른 개념 하나가 더 있었구나. 요거 교과인데. 자, 요거 세 문제 보고 교과의 과정 소개 하나 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쉬는 시간. 네 네. 이거 세 개 다 풀고 개념 한 개 더 소개해주고 그리고 쉬는 시간. 주시할까? 7문이요. 쉬는 시간 주시할까? 7문 아니야? 다할수 있어요. 자꾸 그러면 아예 중간 쉬는 시간 없이 달리면 아, 또 선생님이랑 다 하실 수 있죠. 칙칙폭폭 보여주기. 그니까. 자,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좀 생소해가지고 지금 친구들한테 풀어보라고 하기보다는 우선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같이 보면서 얘기 좀 하도록 합시다. 자, 수열이라는 게 지금 보니까 결국 첫 번째 항 A1이라 쓰고 두 번째 항 A2라 쓰는 게 꽤 괜찮은 표현 방식인 건 알았어. 근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6에서 30까지라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1, 2, 3, 4, 50까지 넣어놓고 그래 놓고 나서 수열이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게 보기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6, A1, A2 이렇게 해서 A50까지 가고 30으로 끝났을 때 얘들한테 번호를 다시 매겨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51번이 될 거고 B 52번으로 끝난다. 이렇게 매겨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거기에 따라서 내가 매겨놓은 좌표 넘버에 따라 가지고 B1을 마이너스 6이라고 하고 B52가 30인 건데 얘는 그럼 마이너스 6 플러스 51D가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해보니까. 그러면은 36이 되고 따라서 D가 51분의 36이 되겠네. 따라서 이것도 또 약분이 되니까 17분의 얼마냐? 10이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써놓고 자,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뭘 물어봤나 했더니만 A17을 물어봤는데 얘는 A18번이죠. 그럼 B18번.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이렇게 바꾸게 되니까 B1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6이었고 플러스 17D인데 D가 17분의 10이죠. 하필이면. 따라서 약분하시고 답은 6이다. 즉 여기에서 요령은 딱 요거 하나라 보시면 돼. 내가
넘버링을 해놓지 않은, 그러니까 넘버링을 제대로 안 한 상태, 즉 번호 부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면 새로운 수열이라 생각하고 번호 부여 해버리시면 끝나요. 그러면 쉽게 그냥 해석할 수 있을 거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그 다음 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항이 하필이면 3개야. 항이 하필이면 3개야는 우리가 방금 배웠던 내용 중에 등차 중앙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요거 이용하시면 제일 편해. 예조리 더해서 나누기 한 게 얘거든.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해봐도 좋지 않을까? 끝에 거 2개 더한 게, 양끝 2개 더한 게 중간에 있는 거 2배 한 거야. 이렇게 되겠지? 끝에 거 2개 더하는 게 3의 마이너스 2b가 이렇게 되겠구나. 연립방식 풀면 ab가 나오기 때문에 요걸 여기까지만 설명할게. 등차 중앙을 사용하는 거는 이런 식의 스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거까지 보고 마무리. 주어져요까지 봅시다. 자, 이번에는 3, 4방정식이 있는데 3, 4방정식에 대해서 세 근이라고 하니까 알파, 베타, 감마라고 놔두고 등차 수열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근에 대해서는 잘 몰라. 근데 개수랑 연결이 됐네? 결국은 근과 개수가 연결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끌고 가는 게 제일 낫겠죠.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라고 하는 친구는 마이너스 6일 거고,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플러스 k일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4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구나라고 정리하는 거는 우리가 공통수학 1, 2에서 많이 했다, 그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등차 수열이 들어갈 곳은, 끼일 곳은 여기에요. 어떻게 끼이게 될 거냐면 베타를 기준으로 해서 베타 플러스 b고요. 앞에는 베타 마이너스 d, 즉 알파 베타 감마 순서대로였다고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이 셋에 대한 합은 결국 3베타가 되고, 즉 중간에 있었던 항이 아까 말한 것처럼 평균이니까 3베타가 마이너스 6에다가 되면서 따라서 베타가 마이너스 2임을 알 수 있겠지. 그리고 우리는 알파 더하기 감마가 2베타이기 때문에 4라는 것도 우리는 가지고 마이너스 4라는 것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k 값을 구하러 가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베타에다가 무언가를 좀 집어넣어보고 여기다가 베타에다가 또 집어넣어보면, 자,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자.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공통인수처럼 사용돼서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밑에다가도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알파 감마가 결국 2라는 결론을 얻어버리죠? 그러면 여기에선 얘가 들어갈 거고 얘는 마이너스 4라는 걸 아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2가 우리가 원하는 k값, 즉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문제는 10이다 라고 정리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죠. 지금 봐서 알겠지만은 등차 수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문항 자체에 대해서 뭔가 복잡하게 될 수 없고요. 이거를 그러면 왜 배우게 되냐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료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자료를 분석할 때 늘 수열화 돼가지고 나타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눈에 익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너희들이 추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귀납적 정의인데, 귀납적 정의를 배울 때 가장 간단한 툴이 돼주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귀납적 정의가 뭔지를 배워봐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과의 과정 하나를 소개할게요. 이건 가볍게 그냥 들어주시면 돼. 위치워도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조화수열이라는 얘기를 좀 한번 해볼 건데 뭐냐면은
등차 수열의 역수를 가지고 만든 수열을 우리는 조화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하나를 먼저 보고 가자고 하면은 잠깐만. 아, 이렇게 가셨구나. 근데 난 다르게 갈래. 이렇게 가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상태에서 역수를 취한다는 게요, 조화 수열이라 했는데, 조화 수열은 그러면 12분의 1, 10분의 1, 8분의 1, 6분의 1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수열을 말하게 되겠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조화 수열들은 분모가 일반적으로 등차 수열처럼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좀 숨겨놓은 케이스, 숨겨놓는 케이스 하나를 소개하자면은 12, 6, 4, 3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습니다 하면은 여기선 6이고 여기선 2고 여기선 1이니까 뭔가 이상하잖아. 이상해서 얘 친구에 대해서 또 역수를 취해 보니까 12분의 1이 되고 6분의 1이니까 12분의 2가 되고 4분의 1이니까 12분의 3이 되고 12분의 4가 돼서 이 친구가 등차 수열이 되어버리죠. 얘가 등차 수열이 되고 있고요. 즉 조화 수열인 거를 우리가 조화 수열을 저렇게 정수화시켜서 표현해 놓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학생들을 헷갈리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서 일부러 여기서 끊어요. 그 다음 거는 12분의 5니까 5분의 12 보면은 조화 수열인가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쯤에서 끊습니다. 이렇게 안 보여주려고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다행인 거는 우리 친구들은 여러 가지 수열이란 단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공부할 때 보진 않을 거야. 학교에서 나올 일이 없고, 그리고 수능에서도 나올 확률이 되게 낮아요. 맞지만 옛날에 배웠던 내용들 중에 하나니까 좀 알고는 있어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이제 뭐 좋아? 응? 기다려 알마. 하나 더 얘기할 게 있나 해가지고. 혹시 너무 싸나? 아 시끄러워. 딱히 여기까지 이해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하나만 보자면은 이거를 일반화 시키는 것까지만 하면 되겠다. 자, 등차 수열로 우리가 조화 수열 A, B, C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순서대로 등차 수열인 걸 아니까 등차 중앙을 여기다가 한번 적용해 보면은 그런데 C분의 1이 되고요. 이거를 역수를 취해서 좀 표현을 하기 위해 통분한 거야. A 플러스 C분의 AC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따라서 B가 A 더하기 C분의 2AC라고 표현되는데, 이거는 뭐라 부르겠냐 하면은 조화중앙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저 정도는 그냥 약간 교양으로 알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고, 지금은 여기까지 끊었을 때 이 내용까지 등차 수열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필기 정리하시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질게요. 선출이랑 조합하면 저거랑 관련된 거. 네, 맞아요. 조화수열도 써놔야 돼요? 시간 없죠? 조화수열 써놔야 돼요? 쌤. 차단. 조화수열은 약간 교양이라서 알았으면 좋긴 한데 필기하기 싫어 안 해서 얘기하고, 네, 요건 빼고 할게. 이게 이제 아까 이제 말한 산술 이하평균에서 나오는 평균에서
오늘은 문제를 두 문제만 바꾸고 사실 다른 거는 안 바꾸고 아, 저도 좀 많이 있었는데? 했어요. 왜? 번호까지 알려줬는데? 아니, 저 조금 망했어요. 그니까. 조금 망했어요. 아 그니까 왜 망한 거 같아? 네, 1번 다 안 바꾸고 1번, 2번만 바꾸고 나머지는 모텔을 좀 못해가지고. 공부 안 했다는 얘기잖아. 아니, 저 진짜 실전부터 진짜 열심히 응. 했어요. 근데 못해는 모텔 공부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4개 다 날렸어? 3개 날렸어? 2개 날렸어? 세상에. 부대기는 다녔었는데 유연이는 그럼 모태 4개 다 날렸어? 아니요. 모태는 다 맞았는데 두 개. 2개 틀렸어? 그럼 5개 맞췄어? 앞에서 10개 틀렸어요. 아 아니 저 그래도 완전 망하진 않았는데 근데 앞에 10개 틀리고 모태 2개 틀렸어 8점 아니야? 뒤에도 많이 틀렸죠. 저 12점 받았어요. 도의 점수를 기준으로 생각할게요. 19점 받았어요. 한번 가도 조금 못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남아가지고 모태 일단 정리 다 하시고요. 빨리 하세요. 네. 알겠으니까 선생님이 서터레스 맞으면 밖에 하지 마시고 서터레스 맞으니까 빨리 가. 아, 네네. 좀 잘 치나 해서 나이도 올리고 죽어버리네.
얘또 어디가 어디야? 회의를 해야 돼. 자고가 어떻게? 버리고 갈게요. 자꾸 어디로 서 계속 찾지도 못해. 아까 영상 중간 아니었구나. 웃겼어. 늦었지. 그런 점 줄게요. 앉아. 아우 진짜 지금하네 진짜. 한김 못 봤다고? 줄 수 없어. 좋지 남 진짜. 저 정도는 내가 뭐라 해도 합법인 것 같아서 그냥 영상에 넣을게요. 자 이제 드디어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합시다. 문 닫아. 자 이제 우리가 등차수열이라는 걸 배웠는데 이제는 합이라는 걸 좀 한번 해볼까? 그러면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합이 뭐겠니? 수열을 봐, 여기 숫자를 옆으로 봐 썼단 말이야. 걔네를 다 더하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한테 이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A1, A2 이래가지고 세 번째랑 네 번째에서 n번째 항까지 더했다 이거를 우리가 서메이션에서 S 쌓아가지고 SN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건 순수하게 수열의 합을 다 이렇게 써요. 수열의 합의 공식적인 표현입니다. 모든 표현들은 다 이렇게 동일하게 사용이 될 거고요. SN이라고 표현이 되면 무조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드디어 등차수열 합공식으로 가보자. 공식을 한번 유도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 겁니다. 자 공식 유도는 어떻게 되냐면 자 A1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항을 라스트 AL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해놓을게. 자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을 해볼 거야. 이거 자체를 우리가 SL이라 할 수 있을 건데 뭐 N이라고 표현은 되지만 나는 L이라고 표현하는 걸 좀 더 선호해가지고 선생님이. 자 그러면 첫 번째 항 그리고 자 두 번째 항을 A1 더하기 D라고 표현할 수 있고 세 번째 항은 A1 플러스 2D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쭉 가가지고 마지막 항은 A1 플러스 L-1D라고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그죠? 이게 괜찮습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써본 거예요. SL이라는 걸.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은 반대로 가볼 거야. 첫 번째 AL이라는 항이 있다면 두 번째 요 앞에 있는 항이 AL-D지. 따라서 AL-D라고 표현해 볼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또 그 앞에 있었던 항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은 AL-ED가 되겠죠. D를 두 번 뺐을 거야. 반대로 가고 있는 거야.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 항이 어떻게 됐을까 하면 AL 플러스 L-1 D가 플러스가 아니고 이거 마이너스가 붙는 상황으로 끝나고 이것도 역시 SL인 건 똑같죠. 둘 다 수열의 합인 건 동일하죠. 괜찮습니까? 자, 쌤 뭐 할 거 같니? 이거 두 개를? 이 둘을 한번 더해볼 거야. 더하면은 얘도 더해지는 거니까 첫 번째 A1 플러스 AL이라고 될 거야. 두 번째 이 친구들도 더하기 빼기 D가 사라지니까 A1 플러스 AL이라고 표현이 될 거고요. 얘도 똑같이 L인데 L이 어떤 애들? 그럼 마지막까지 가도 이거 똑같죠?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니까. 따라서 여기도 A1 플러스 AL이 되어 있겠구나 라고 쓸 수 있고
그럼 2 곱하기 SL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총 몇 개 있니? 라고 하니까 LD 있죠? L개. 따라서 L 곱하기 A1 더하기 AL이라고 표현되는 게 누구다? ESL이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따라서 SL이란 친구가 2분의 L의 A1 플러스 AL이다. 표현을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쌤, 근데 L이라 쓰니까 아까 N하고 좀 헷갈려요. 그렇다면 Sn번째 항까지 함은 2분의 N의 A1 더하기 AN이라 표현해도 똑같죠? 그냥 문자만 바꾼 겁니다. 표현의 느낌만 좀 바꿔주시면 돼요. 자,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쌤이 왜 하필이면 이거부터 얘기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등차수열 합공식 구조 때문에 그럽니다. 저거를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유가. 자, 우리가 등차수열 합을 SN으로 이제 표현을 좀 하자고 하면 2분의가 될 거고요. 여기 들어가는 N이 항의 개수가 되죠. 그리고 뒤에 붙어있는 이 더하기가 들어가는 친구가 초항하고 말항을 더하는 거죠. 이렇게 구조가 짜여져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우리는 그럼 결국 속해법이 된다고 하면은 이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빠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여기서 아까 우리가 봤던 문제를 볼 거야. 마이너스 6하고 A1 해갖고 A50까지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30으로 끝나는 등차수열이 있었어 이랬다고 합시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A1 더하기 A2 더하기 근데 A50은 얼마일까요? 라고 문제를 물어본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솔루션은 어떻게 되냐 이거거든. 자, 마이너스 6부터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A50 더하기 30까지 더한대서 마이너스 6하고 30을 빼주면 딱 맞죠? 근데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는 B1을 구하고 D를 구하고 했던 거 맞아?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운 거 기준으로 가면은 2분의 항의 개수가 52개 그리고 초항하고 말항 더하니까 24 바로 끝나죠. 그리고 뒤에다가 빼기 24 붙이면은 내가 답이네 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즉 25 곱하기 24 나옵니다. 이거 해보시면 지금 선생님이 그냥 공통인수 보고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빨리 계산한 거야.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600인가? 보자. 4 곱하기 6이니까 600이네. 바로 이렇게 두세 줄 안에 끝나버려요. A1하고 B1하고 아까 D 구하고 이러는 과정 자체가 다 삭제가 된다는 거야. 해서 너희들이 문제를 볼 때 등차수열을 합공식에서 무조건 합을 구할 때는요. 초항 말항 가지고 내가 핸들링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보는 게 시간 단축하는데 진짜 좋아요. 해서 이런 얘기를 하나 덧붙이는 거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금만 하나의 정리 하나만 할게요. 그게 뭐냐? SN이 지금 보니까 2분의 N에 A1 플러스 AN이었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거를 2분의 N에 2A1 플러스 N-1D 중괄호로 해야 되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책에는 이게 많이 써 있거든요. 이거는 거의 사용이 안 돼요. 해보시면 대부분은 이쪽으로 가서 빨리 속해로 끝내고 갑니다. 알겠죠? 자, 이게 왜 좋은지는 대략적으로 봐도 알겠죠. 여기서 D 구하고 N 구하고 뭐 N이 52개고 뭐 여기 B1부터 다시 정하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셔. 이게 제일 빠르다. 이런 얘기로 느낌을 가져가시면 좋아요. 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고요.
예시 문항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봐야지. 맞습니까? 네. 그러고 있어요. 몇 번이요? 아니에요. 아 이렇게 이제 30개 다 쓴 거구나. 그치? 왜? 아니 쓴 거 맞잖아. 네. 그러면 네. 공식 적용해서 아까 방금 배웠던 거 적용해서 한번 풀어봐. 그럴 수 있겠네. 너는. 네. 네. 응. 아까 이거. 이거 생각 아니잖아요, 솔직히. 응, 그러니까 아니 이걸로 해보라고 이걸로. 이제 이거를 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놨잖아, 네가. 네. 이걸로 풀면 딱 답 나오고 끝나지. 그렇죠? 야 태범아, 내가 너를 맨날 지적하는 건 아니야. 네, 알아요. 내가 무슨 말, 그냥 잘한 거 같아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러냐. 또 그러면 또 선생님이 좀 마음이 좀 그렇잖아. 아니요. 응? 아, 좀 얘가 또 위축됐나 싶어가지고. 아니요. 그지? 네. 그리고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이거를 푸는 데 있어가지고 이것도 똑같아요. A1 플러스 D가 4고 A1 더하기 4D가 22니까 그러면 3D가 18이 되면서 D가 6이라고 튀어나와 버리죠. D가 6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A1이 마이너스 2인 걸 알았단 말이야. 자, 우리가 공식을 그냥 끌고 가려고 하면 이렇게 간다는 거야. S30이라는 게 2분의 N 그리고 A1에다가 2배를 하고 그리고 플러스 N-1 D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근데 선생님하고 아까 봤던 거 기준으로 보면요, 여기서 무엇을 할 거냐? 이거는 그냥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그냥 푸는 거예요. 계산하는 결과는 곱하기니까 선생님 그냥 답 써줄게요. 2550. 뭐 이거 곱셈 못하는 애가 있는 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다른 방식은 뭐냐면은, 자, A1이 마이너스 2구나 하면은 A30을 따로 구하는 거예요. 사실상 큰 차이 없는데요 라고 느낄 거예요. 자, 뒤에 가면 이게 차이가 나고요. 문제가 지금 쉬우니까는 차이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자, A30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구하려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6 곱하기 29 이걸 구하게 되는 거고,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S30이라는 게 2분의 항의 개수가 30개고 초항이 그리고 말항이 자, 요렇게 정리하면 역시 똑같이 2550 나온다 해서 요거는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오늘 보고 싶은 이 문제야. 아직 많아요 할 거. 자, 많아요. 대충 몇 개 자, 있어요? 어? 몇개 정도 있어요? 개념은 하나 더 있고 유제는 한 6개 더 있고. 자, SO SO가 뭔지 먼저 생각해 볼게요. 이거를 그냥 일반으로 풀 수 있거든? 풀 수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얘기 좀 하고 싶거든요. SO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죠? 맞습니까? 이거 질문하는데 이게 하면 2단 끝나요? 이거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슬슬 인내심이 한계가 오기 시작하는데 어떡하지? 안 끝나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알겠지? 지금 여기가 선생님이 여기 학생들이 중학생이라서 내가 그냥 넘어가 주는 거야. 정말로. 너 고등학교 때 그랬으면 이미 학원 잘렸어. 그건 아니? 네? 너 고등학생인데 만약에 내 앞에서 그랬잖아. 네. 그래서 너는 그날부로 학원 잘렸어. 그러면 안 돼. 알겠지? 타이르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협박하는 게 아니고. 자,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자, 여기서 이거 중요해. 잘 들어놔. 자, A6이라는 거 A1 기준으로 보면 A1 플러스 5D죠. 5칸 간거니까. 자, A2라는 거 기준으로 A7 생각해보면은 A2 플러스 5D지. 얘도 똑같이 생각해보면은 A3 더하기 5D고요. 얘도 생각해보면은 A4 더하기 5D고, 얘도 생각해보면은 A5 더하기 5D인데 혹시 여기에서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나, 둘, 셋.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요 식을 조금 정리해볼게. 정리해보면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한 데다가 25D를 더하고 있는 상황인 거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친구가 지금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위에 건 SO고 그 다음에 S10에 붙어 있는 게 지금 SO 더하기 25D가 되죠.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5개씩 묶으면 등차수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가지는 등차수열의 기본적인 폼이 A1 어떤 숫자 더하기 곱하기 D였죠. 무슨 곱하기 D, 항상 그런 식이었단 말이야.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거예요. 여기다 써도 되죠. 자, 첫 번째 5개 저 A1부터 A5까지를 하나의 네모라고 생각해 볼게. 하나 네모였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 S5가 되는 거고, S5라고 했을 때 1항부터 5항까지 합이라면, 자 보세요. 6항부터 10항까지의 함은 요 네모에다가 지금 그저 25D를 더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게 있고 넘어가는데, 넘어갈 때 더하기 무언가 25D 어떤 숫자가 더해져서 넘어갔지? 그럼 여기서 문제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11번부터 15번까지를 더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얘는 그대로 내려올 거고 50D가 되어 있겠죠? 즉,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16번부터 20번까지도 하나의 네모라고 생각하면 어떤 네모에다가 75D를 더하는, 즉 25D씩 더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말이야, 저거 25D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의 D였다고 생각해 보면은 그냥 1D, 2D, 3D 하고 있는 거 맞죠? 등차수열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푸는 것도 많은데 이걸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 거야. 자, S5라는 게 지금 현재 15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S10이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15, S5까지 해서 15가 있고 그리고 65가 있는 상태인 거거든. 그럼 여기서 넘어가는 이게 플러스 50이라는 공차를 발생시키고 넘어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맞아? 그러면
내가 S15라는 친구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15 더하기 65 더하기 몇? 115. 그러면 S20이면은 15 더하기 65 더하기 115 더하기 165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식을 봤을 때 이걸 지금 선생님 구조를 다 써줘야 돼갖고 한번 쓰면서 이해시키는 거야. 너희들이 그냥 풀 때는 이렇게 보게 되겠지. 이거 두 개 빼니까 얘 65야? 그럼 공차가 50이네? 이런 식으로 바라보게 될 거예요. 자, 거기까지 아직은 못 가겠지만 일단은 알아두자는 거야. 자, 하면 이렇게 가니까 내가 구하는 S20은 이거지? 그러면 이거 등차수열이었다고 하면은 항해개수 4개, 초항 더하기 말아 다시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구나. 이게 이제 너희들 뒤에 가면은 결국 가야 되는 길 중에 하나가 될 거야. 자,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쌤 첫날인데 라고 한다면 공식으로 가봅시다. 2분의 항해 개수가 5개 2a1 플러스 4d 이거지 15고 S12라고 하는 게 2분의 항해 개수 10개 2a1 플러스 9d 이것이 80이구나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도출하는 게 A1이 얼마고 D가 얼마인지가 도출되겠죠. 그 다음에 S20은 어떻게? 2분의 항해개수 20개 그리고 2A1 플러스 29D 해서 구해서 됩니다. 자, 그럼 중간 과정에서 이거 지금 연립 방식도 풀어야 되니까 그거까지 해서 풀면 동일한 결론이 나오거나 라는 것도 볼 수 있겠죠. 자, 두 가지 풀이가 지금 필요하게 될 거예요. 뒤에 가면 이쪽 풀이로 풀 수밖에 없게 숫자가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일단 알아두고 가셔. 알겠죠? 네, 정리 한번 해보자. 저기 이제 개가 나와서 나와서 이제 아니, 아직 예수 문제 남았어. 자, 여기까지 정리 있으니. 어디 이거 맨 마지막 줄 S 30 문제에서 30 구하라 했으니까 그 아까 우리가 n 곱하기 2a0 플러스 n-1d로 표현해 준 거야. 저 20원이에요? 이제 여기? 큰일 날 뻔했네. 우리 아무튼 얘기를 안 해줬어요. 자, 19디. VR하시고 봤어요. 아, 이제 봤어요. 그럴 수 있죠. 됐어? 지워도 됩니까? 지워도 돼? 자, 수열합이 이제 문항이 여기서는 선생님 지금 일단 너희들이 초항 더하기 말항이라는 거랑 그리고 SN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좀 이렇게 끊어져 있을 때는 5칸씩 이게 5개씩이니까 5칸씩 끊어질 때 뭐 4칸씩 끊어져도 상관없어요. 10칸씩 떨어지는 것도 상관없어요. 자, 그렇게 떨어졌을 때 걔들도 역시 등차 수열이야. 그 부분이 아까 등차 수열 대라는 것까지 하는 거야 우리가. 자, 그러면 요번에는 등차 수열 공식을 일반항이 좀 숫자화돼서 나오는 놈 가지고 참고하는 시간 잠깐 가져보자. 뭐냐면은 이런 거야. 첫
첫 번째 항을 14라고 주고 공차를 그냥 줘버렸어요. 마이너스 4라고 에 대해서 SN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얘는 방법 없어. 공식에 넣어봐야 돼요. 공식에 넣어보면 생각보다 쉬워집니다. 자, 공식대로 가볼게요. SN이 2분의 n의 2a1 플러스 n-1d니까 n-1 곱하기 마이너스 4다. 우리가 이렇게 일단 표현할 수 있겠죠? 표기된 거를 좀 정리를 좀 해보자. 2분의 n에 마이너스 4n 플러스 4, 32. 그러면은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2n 제곱 플러스 16n이다.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하나씩 정리한 거예요? 정리. 자, 우리가 아까 a에는 1차 함수 스러웠잖아. 얘는 어때? 얘는 또 2차 함수 스럽죠? 그런 거야. 자, 그러면 2차 함수인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문제를 해석하는 방식은 이거겠지 않을까? 위로 블록인 그래프가 있는데 꼭지점이 지금 현재 이렇게 나올 거니까 4,30이겠네. 자, 지금 이 친구가 SN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SN 그래프에서 항상 다시 말하고 여기에서 아까 1차 함수 써올 때도 얘기했지만 주의할 사항은 이걸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n이 4일 때, n이 3일 때, n이 2일 때, n이 1일 때, 그리고 대칭축이 있으니까 좋네. n이 5일 때, n이 6일 때, n이 7일 때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요 점들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프 전체를 대변하고 성질을 대변해줘요. 그래프가 수열의 성질을 대변해주지만 그 그래프 내에서는 요렇게 끊어져 있는 요 점들만 사용하고 있다는 거를 잊으면 안 돼요. 뒤에 가가지고 혹여라도 이걸로 실수하는 경우가 생기거든. 순수하게 그냥 보고는 최대값 30이 끝 이러고 그냥 끝내버렸는데 알고 봤더니 n이 2분의 3인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머릿속에 딱 넣어놔야 됩니다. 2차 함수 스러운데 점만 사용하고 있어. 이렇게. 자, 요거 하나 봤고요. 자, 그 다음으로 거의 또 비슷한 문제예요. A1 equal 6인 분차별 SN에 대하여 S3이 S7일 때 SN이 최대가 되면 n의 값은 자, 그럼 이것도 우리가 지금 일단은 D를 구할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합에 대한 최대차수는 어차피 2차 함수화 돼서 나타난다는 걸 알았으니 우리가 갖고 있는 공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지금은 그렇다는 거야. 자, 그러면 S3이라는 게 2분의 하위 개수 3개 그리고2A1 플러스 2B 표현이 이렇게 될 거고요. S7이라는 친구는 2분의 하위 개수 7개 2A1 플러스 6D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2분의는 똑같으니까 그냥 날려버리고 역분해도 되지만 6A1 플러스 6D가 14A1 플러스 42D가 되니까 8A1이 마이너스 36D가 되겠네. 따라서 A1이 2분의 9D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 근데 걔가
6이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D는 12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구나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D하고 A1을 알았으니 SN을 또 표현해 보니까 2분의 n에 2A1이 12가 될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n-1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4 라고 될 거고 정리를 해보자. 그리고 3분의 4 오, 3분의 4 3분의 40 세상에 오, 마이너스 3분의 2n 제곱 3분의 20n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가지고 자 이제 숫자가 뭐 이래?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 그냥 바로 꼭지점 갈게요. 꼭지점에 어차피 x좌표만 필요한 상태니까 마이너스 2a분의 a가 되니까 5다. 나이스. 정수니까 쓰면 됩니다. 그냥 해서 n은 5일 때가 최대값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최대값 굳이 구하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꼭지점을 그런 식으로 다 길게 끌고 가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다음으로 응용문항 하나 볼게요. 응용해야 되겠네. 자, 요거는 한번 풀어볼까? 네, 그냥 설명할게요. 자, 두 자리 함수 중에 4 또는 6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의 총합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는 전혀 아니고요. 자, 4의 배수, 6의 배수 말하는 거다, 그죠? 그것들이 4하고 6을 나누어 떨어지잖아요. 4 또는 6이기 때문에 하나만 되면 돼요. 따라서 첫 번째 4의 배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12, 16 쭉 가다가 96까지 가 있겠다, 그죠? 그리고 자, 6의 배수는 12, 18, 땡땡땡 96까지 가 있겠는 맞죠? 96까지 가 있을 겁니다. 자, 선의별 1번함 X로 그냥 바로 왔어요, 지금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얘들끼리 더하면 이미 보이죠? 12를 2번 더하고 96도 2번 더하고 중간에 막 겹치는 수가 좀 있겠다, 그지? 그 수들의 정체는 12의 배수죠. 따라서 12, 24, 땡땡땡 96까지 가 있는 이 상태일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저기에서 우리가 할 건 뭡니까? 얘 가지고 합부하고 얘 가지고 합부하고 얘 가지고 합부한 다음에 얘를 빼주면 되죠. 그게 우리가 보통 배워왔던 A 합집합 B에 대해서 n을 붙이는 상황에 대한 얘기다, 그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문제를 풀 건데 자, 이제 수열을 조금 봤으니까 오늘 처음 봤는데, 그지? 자, 처음 봤는데 막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처음 봤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자고 하면요. 자, 얘가 이게 항의 개수를 찾으면 바로 갈 수 있잖아. 그래서 하는 얘기거든요. 자, 12로 시작해서 96인데 이게 8 곱하기 10이니까 얘 1 곱하기 10이고 이게 12개죠? 그래서 2분의 12개 초항 더하기 말 하면 108 이렇게 그냥 구하시면 되는겨. 수열의 합을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아까 우리 배운 게 뭐야? 2분의 항의 개수 초항 더하기 마라. 그러면 첫 번째 4의 배수에 대한 항이 나온 거고 6의 배수 같은 경우도 이게 6 곱하기 얼마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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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나 12의 배수 한 머릿속에 12의 배수 하고 있어갖고 헷갈렸다. 다시 할게요. 마음이 급해서 그래. 4 곱하기 3이고 4 곱하기 24인데 나 미안. 자, 네, 4 곱하기 3에서 4 곱하기 24까지 있다 보니까요. 여기에서 항해개수 세는 게 총 24개에서 2개 빠지는 거니까 22개죠. 그러면 22개가 되고 2분의 항해개수 그리고 초항 더하기 말하면 그대로 가져오는데 108 이렇게 가져오면 좀 편하게 갈 수 있다는 거고. 자, 얘 같은 경우도 2 곱하기 6이고 이 친구가 6 곱하기 16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한 개가 빠진 거지. 1 곱하기 6이 한 개가 빠진 상태가 되니까 그러면은 총 15개가 되므로 2분의 항해개수 15개 초항 더하기 말함. 지금 초항하고 말함이 똑같죠, 맞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12 곱하기 1에서 12 곱하기 8까지 가는 거니까 맞나? 틀리면 안 돼. 자, 그러면 총 8개니까 2분의 8에 초항 더하기 말함 하면 108. 즉 초말로 이제 우리가 계산 정리를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1이 좀 많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계산은 나누기는 뒤쪽에 적다고 하면 59가 될 거고요. 얘 더하기 얘 빼기 얘잖아요. 그러면은 14, 29. 계산한 결과는 54인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54라고 될 것이고 좀 다 한 거 맞죠? 이 문제 어디 있나? 네, 1566 나옵니다. 지금 뭐 곱하기 시키려고 문제 풀으라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요. 저런 거 그냥 계산 선생님 그냥 바로 스킵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문제들이 이제 접근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마지막 딱 한 문제 보면 끝납니다. 이번에 A1이 47인데 B가 정수라고 보면 됐어요. 잠깐만. 정수인 분사수열 AN과 그 합 SN에 대해 S1, S2, S3 해서 쭉 놔뒀을 때 여기 최대값은 S16이다. S16이 얼마일까요? 라는 문제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이 뭔 소리냐? 말뜻이 어려워서 그럴 거거든요. 이제 이 문제 해도 됩니까? 이건 설명해야 좀 잘 드러나야 되는 문제가 된 게 문장 때문에. 자, 이게 이런 얘기예요. 지금 뭔가 말이 좀 많아. A1이 47이고 D는 그냥 정수래. 그러니까 숫자를 주진 않을 건데 좀 이따가 특정은 될 거야. 이런 느낌인 거야. 자, 그런 상황인 거고 등차수열 A에 대해서 그 합이 있는데 뭐 1항까지 합, 2항까지 A1 더하기 A2, A1 더하기 A2, A3 뭐 이런 거죠. M1까지의 합이 있는 애들을 막 나열을 해놓은 거야. 나열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제일 큰 수는 16분에서 터졌어.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생각을 아까 직선화 시켜보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가 1,47이란 말이야. 근데 얘가 가면 갈수록 수가 줄었겠지? 수가 커졌으면 더하는 게 계속 커질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수가 쭉 줄다가 어느 시점을 딱 지나가니까는 음수로 영역이 변경이 됐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S16 즉 S16이란 이 친구가 A1 더하기 A2 해가지고 A16까지 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16번째까지 있는 A16 말이야. A16이라는 녀석의 값이 양수고 A17이 되는 순간 음수로 바뀌었겠지.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따라서 A16은 0보다 큰데 같을 수도 있겠네. A17은 0보다 작아야 되는 상황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이거? 계속 양수만 더하다가 갑자기 음수 더하면 숫자가 쭉 늘어나다가 줄기 시작하죠. 우리가 아까 봤던 2차 함수가 위로 볼록인 이유가 쭉 늘다가 줄기 시작하는 게 음수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케이. 자 그럼 거기까지 갔다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47 더하기 15D였고 이 친구는 0보다 커야 되고요. 자 47 더하기 16D가 되면은 0보다 작아져요. D가 일단 음수인 건 알겠어 라는 얘기가 될 거고 자 넘어가고 나누니까 D라는 친구가 작습니다. 마이너스 15분의 47 D라는 값이 그러면 또 크니다. 마이너스 16분의 47 이 상황이구나 라고 된 거예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3. 얼마쯤 될 거란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3. 얼마면은 마이너스 3. 얼마쯤 되죠. 그리고 얘가 보자 마이너스 얼마지? 2. 얼마쯤 되죠. 지금 상황이 맞아? 17의 운전수 양수고 내가 뭐 잘못 넘겼나? 잠깐만요. 아닌데? 내가 이상한가 지금? 아 부동어 마이너스 안 뒤집었네 미안.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 두 사이 숫자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3. 얼마랑 마이너스 2. 얼마 사이에 있는 정수니까 마이너스 3밖에 없죠. 자 그럼 마이너스 3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따라서 우리는 D가 마이너스 3임을 알아낸 거고요. 문항에서 S16을 구해달라 했으니 2분의 항의 수가 16개고 총 이제 우리가 아까 공식을 이거에서 그냥 빨리 풀어버릴게. 94 플러스 15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니까 마이너스 45 8 곱하기 45 빼면 49 392가 답이 나오면서 끝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등차수열하고 등차수열 합까지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네. 요거까지 하면 다음 시간에는 지금 등비수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숙제량이 좀 많아질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지금 운영되는 게 이렇게 될 거거든. 자, 우리 친구들하고 10월 30일까지 일단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반 나눠지잖아요. 반 나눠지면서 그때 진도를 좀 보면서 얘기해야 됩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기말고사가 멀었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진도 수업을 이때 두 번은 나가면서 여기에서 등비수열 수열이나 귀납적정이가 좀 양이 적어서 이렇게 두 번을 통해가지고 2학년끼리 나가고요. 그리고 1학년들은 그 다음에 기말고사 치고 돌아와가지고 11월 24일부터 해서 진도 수업을 똑같이 나가서 따로따로 나갈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생겨 있는 상황이 될 거라 그때까지 숙제를 하는 걸로 낼 거라서 우선 기본적으로 오늘 양이 많아 등차 수업이라서 그래서 오늘은 RPM만 다 풀어주세요. 정석 푸는 게 나은가? RPM 푸는 게 나은가? RPM 낫지? 둘 다 괜찮아? 정석이 나? 그러면 자 진짜 저는 이거 정성은 다 풀고 RPM 안 풀어서요. 네. 그래? 정성은 다 풀었어요. 그러면 RPM이지. 요번엔 내가 이거 RPM 손 들어줘야지. 예. 오케이 그러면 RPM만 등차 수열 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아직 마시고 아직은 저거 먼저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뒤에 어차피 요거 다음에 아니 어차피는 아니지. 요거 하면서 한 번은 무조건 그거 들어갔거든. 그 승급 테스트 대비 이제 승급 대비 수업이 들어가 있을 거니까 그때 숙제 못한 부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할 거예요. 할 거니까 여기 부분에서는 일단 RPM만 잘 끝내놔 주세요. 그때는 프리노트만 집중적으로 보게. 알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어요. 상상에 공부 줄 알았지.